또 오늘 10시에 내란 방조범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검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경 정도에 선고를 할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한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선고가 되는 건데 이 속도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법원이 요청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더 이제 중요 임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다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 추가로 부르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오늘 결심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한덕수 피고인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네. 한덕수가 자신이 검찰에서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던 진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정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정에서 교묘하게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판검사가 제가 그 수사했던 검사인데 맞아요. 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진술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자신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실조차 지금 와서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CCTV도 보여주고 하니까 추측했던 거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법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검찰에서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방조로 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특검 조사했던 검사들에게까지도 물먹이는 이런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구형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뭐 공판 카드에 뭐 적었던 구형량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곧 이제 결심하면서 검찰이 구형하겠지만. 네. 그러니까요. 한 전 총리가 거의 선택적 기억 상실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쪽지 받은 것 이런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전부 기억 안 난다. 기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본인한테 유리한 건 또 기억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저 정도로 뻔뻔해야지. 그쵸. 아무 뭐 솔직히 변호사 자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으로부터 18억인가요?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정말 뻔뻔해야 돼. 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런 어떤 자정 자격이라는 게 한 번쯤은 머릿속에 있는데 양심이 있는 거지 그나마. 정말 뻔뻔해야지 저렇게 오랫동안 끈덕지게 살아남는구나. 살아남았구나. 네. 어떻게 보시나요? 김필성 변호사님은 혹시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연결이 되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얼마나 됐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한덕수가 기소된 거는 특검 뭐 이쪽 초기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도 이제 수사하기 시작을 한다면 한덕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구형을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수사가 만약에 미흡한 게 있거나 조서가 좀 이상하게 조서가 된 게 있다면 검사가 상당 부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 특검에 있는 검사들 안 믿습니다. 다시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구형은 제대로 할까요? 구형도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얼마 전부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와서 뭐 그동안 수사가 안 되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국정농단 특검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엄청 수사 잘한다 뭐 이렇게 막 무슨 박영수 특검이 그때 막 거의 국민적 스타가 되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특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걱정을 했어요. 수사 엉망이다 지금. 특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 아닌 사람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엉망이다.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특검 수사하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박영수 특검이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박영수 특검이 잘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 다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특검 시작할 때 그 걱정을 했던 건데. 뭐 어쩌냐 이제 저한테 한덕수 구형을 물어보셨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한덕수에 대해서 중하게 구형이 되어야죠. 중요한 뭐 종사자로 봐야 될 거고 중요한 뭐 종사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하게 선고가 구형되는 게 맞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이제 이게 한덕수가 뭐 구속영장도 기각된 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1심 재판이 다른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향을 사실은 이제 한덕수에 대한 지금 판결은 정상적인 속도로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가 물론 뭐 저기 계엄 이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것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진 않았다가 그 계엄 전후해서 이제 관여한 것처럼 나온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밝혀진 거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대로라면 수사할 게 많지 않고 공소 사실 자체도 사실 판단할 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뭐 급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시 그 국무회의 상황이나 뭐 어떤 국무위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중요합니다. 말씀하셨죠. 네,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